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 오늘 굉장히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 드렸던 것 검사해 보니까 나름대로 충실히 해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또 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다음 주부터는 좀 잘 해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 바로 합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성실하게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계획법 50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보겠습니다.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조만간 기본서가 개정된 내용까지 총 반영돼서 나올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50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가 나와 있죠.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 약조로 국토계획법을 하겠어요. 여기서는 12문제가 나오고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 이 법에 나오는 계획 중에서도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관리입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토지에 따라 정해 나가는 내용 총 6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시켜서 살펴보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첫째 뭐가 있습니까? 용도지역이 있죠. 그리고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의 토지에다 지정하고 그 범위를 변경해 나갈 때는 바로 계획조를 합니다. 계획조를 하는데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이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약자다 이렇게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정하든 또 변경하든 또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할 때는 모두 다 도시군가로 결정한다라고 하십시오. 이때 도시군가로 결정한다라고 할 때는 결정하기까지는 절차가 있겠죠. 절차가 있어요. 우리네 따라 이렇게 결정해서 나가기까지는 절차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한다라고 할 때는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 결정하기 앞서서 그 계획을 만드는데요. 만든다 이걸 위반이라 합니다. 위반. 그래 위반할 때 행정청에서만 위반할 수 있어요. 그래 지역 지구를 정하고자 하는데 그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누가 위반하냐? 서울특별시장 위반하는 거예요. 6대 광역시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그 다음에 뭐 대전, 강주 있잖아요. 이런 광역시에 있는 땅에 있다 할 때는 누가 위반하느냐? 광역시장이 위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세종특별자치다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 위반하고요. 제주도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의사가 위반하죠. 그리고 팔도 산하에 시군이 있는데 시군 내에 있다 할 때는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위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 계획을 위반한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장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 지구를 정하고자 할 때 그 토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바로 대전 광역시에 있는 땅하고 충청남도 땅, 경기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한다. 이걸 2 이상의 시도를 하는데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도의사께서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팔도 도의사께서도 위반할 수 있는데 도 산하에 2개 이상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 경계에 따라 걸쳐서 이런 지역지구를 지정해 나갈 때는 도의사도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이 계획을 위반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총 8명이 법적으로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할 때 그냥 합니까? 절차가 있겠습니까? 절차. 가장 먼저 현지 조사인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 그랬죠.
기초조사가 끝나면 뭐 합니까?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바로 그자들의 사익을 미연에 구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뭐 할까요?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입안을 하게 되죠. 입안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지역지구를 우리네 땅에다 결정하고자 할 때 결정권자께서 막무가내 결정한 게 아니고 절차를 거치죠.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결정한 후 우리한테 알려준다. 이걸 고시라고 그래요. 고시. 그렇죠? 고시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봅시다. 그럴 때 그걸 보여주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열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했던 토지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뭐 자연녹지다, 여기다 고도지구다, 이런 지역지구를 지정하게 될 때 그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에다 표시해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 도면은 무슨 도면에다 표시해 주냐면은 지형도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도면? 지형도면, 지형도,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는데 지적도가 아니고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그 사항을 자세히 표시해서 보여준 도면, 이걸 지형도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지형도면.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준다. 이걸 고시라고 그래. 고시한 날에 마침내 이 용도지구의 지정과 평행한 도시군가의 결정은 효력을 발생해서 이제 녹지역이면 녹지로 묶이고 고도지구면 고도로 묶여서 각각의 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일단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총 몇 가지 있다고요? 6가지가 있어. 이렇게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뿐만 아니라 두 번째 4대 용도구역이 나오죠. 용도구역이 일단 이번에는 4개 나옵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이러한 것들을 우리네 땅에다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역시 무슨 계획을 하느냐? 도시 군 가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이 작년에 하나 더 추가되었죠. 그래서 총 이제 5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신설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용도구역이 뭐였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이걸 우리의 토지에다 지정하고 변경하게 될 때도 역시 계획주를 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자는 바로 계획적으로 결정해 주는데 그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도 역시 전국적으로는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러한 용도지구, 용도구역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나요?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의 설치 후 정비, 그리고 설치 후 계량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도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이 도시군가이죠. 이때 기반시설 때 이 시설은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광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등등 많죠. 이러한 것들을 기반시설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네 토지에다 도로면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원이면 공원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때는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 이런 절차가 걸쳐서 딱 도로 설치할 곳이다, 공원 설치할 곳이다라고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반시설한 말 쓰지 않고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요. 뭘 한다고요?
도시 군 계획시설, 기반 시설 중 저 도시 군갈 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서 딱 결정해 놓은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 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인가? 도시 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이제 우리의 토지에다 이렇게 도로 만들 부지다, 공원 설치 부지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 부지를 도시 군계 시설 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시설이 도로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고 광장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해 놓게 되면 그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서는 건축물로 건축, 공작물로 설치 허가 내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딱 결정 고시해놓고 이제 이 부지에 편입된 땅 가지고 도로 설치 사업, 공원 설치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표현하죠. 알겠나요? 뭐란다?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그래요. 그래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뜻이 뭐냐? 시험에 나왔는데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이냐?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 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 사업 시행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이 법, 국토계획법에 그 절차가 상세히 규율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누가 나와서 할 수 있고 시행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가 거쳐서 하는데 그 사업을 하게 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인가고시에 따르면 수용권이 그 시행자에게 발동되어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토계획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서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그 사업건에 대해서 함정가 출제가 됩니다. 그때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죠.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도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하죠.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 군가로. 그리고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발진 땅을 밀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존의 도시 또 새롭게 만들었던 도시일지라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 상가, 공장의 건축물이 건축 사용하기 시작해서 한 20, 30년, 40년 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전락하게 되죠. 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싹 밀어서 새롭게 도시를 재생시켜 나가는 사업, 이걸 정비 사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도 계획적으로 할까 무계획적으로 할까?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그 계획이 도시 군 관리기입니다. 그래 이때 이 두 가지 사업은 그 사업 시행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시행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 그 사업 시행 절차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별도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정비사업도 6가지로 구분해서 뭐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다, 가로택 정비 사업이다 해서 6가지로 다시 구분해서 그 시행자 시행 방식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의 시행 절차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제3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요. 약자로 도시정비법 하겠는데 이 정비법을 통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별도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별도로 6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어. 그래 이 사업과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자세히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을 묶어서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셔. 도시 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그래 도시 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이 법에 따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발 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묶어서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 도시개발 사업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계획적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걸 자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정비사업 할 때도 정비사업을 만들어서 결정해서 하는데 바로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걸 도시개발법에서는 다음에 약자로 바로 개발계획 그래. 뭘 한다고요? 개발계획. 그리고 여기 봐봐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비법으로 가서 정비사업계획을 약자로 정비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셔. 뭘 한다고요? 정비계획. 그래 이 정비계획이 됐던 개발계획이 됐던 이게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되면 도시군가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니까 그 도시군가로 결정한 그 내용의 사업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이 개발계획이 정비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고시된 그 계획의 내용대로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그 계획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무슨 계획을 결정하고 들어간다고요? 개발계획.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무슨 계획을 결정하고 들어간다고요? 정비계획. 이건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일단 입력을 해 놓으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어느 이 도시라든가 군 쪽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여기 도시하면 여기 봐봐. 도시 군 관리계획을 때 도시하면 바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 몇 가지를? 다섯 가지. 도시 군 관리계획 뜻 공부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뜻이 뭐예요? 도시 군 관리계획 뜻이 특별시 여기 나와 있네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공부했죠? 군 후 그 땅에 대하여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자가 들어간 이쪽에서 만드는 계획은 도시 관리계획을 하고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관리계획을 하는데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관리계획 그래요. 알겠죠? 그래 이 서울특별시가 있다, 6대 광시 뭐 대종광시가 있다, 세종시가 있다, 제주도가 있다, 뭐 여기 뭐 도산에 있는 천안시가 있다, 뭐 홍성군이 있다. 그때 그 지역에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 여기가 대종광시다, 광역시다. 그러면 이 광역시 중에서도 특정 지역을 보다 계획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내고 싶다라고 할 때 지정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래. 그래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병행할 때도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하는가?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해서 그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정하고 나서 바로 이 장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상세하게 조성해 내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고시해 주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냐? 지구 단위 계획 그래요. 뭘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3년에 이 계획을 만들어서 딱 고시해 줍니다. 그러면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 내용대로만 그 장소가 조성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바로 지정을 하든 그 범위를 변경하든 다 계획적으로 하는데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 구역에 대한 상세한 그 개발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하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하냐?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이와 같이 총 6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은 1번 용도지역 용도축에 대해서 2번 용도구역 개시수토 입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5번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건에 대해서 바로 할 것이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그리고 5번을 그리고 6번을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 봅시다. 자, 50페이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구역이 나오죠. 이 세 가지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지도라고 했죠. 뭐예요?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다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 이용을 규제해 나감에 있어서 이 용도 지역은 1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는 2차, 용도구역 몇 차일까 이제 3차 이렇게 알아주죠. 이걸 의인화시키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때 1학년, 2학년, 3학년 중 누가 제일로 힘세겠어요? 3학년. 3학년 빼내면 1학년, 2학년 있을 때 누가 세겠어요? 2학년. 2학년, 3학년 빼내면 누가 지 맘대로 하겠어요? 1학년. 이런 관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1학년이 용도적을 딱 정해놨다. 누가 정하느냐? 저 국토교통부 장관 뭐 시도사 대도시장이 딱 정해놨다. 그러면 그 용도적이 시킨 대로 우리는 토지용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용도 지역 위에 용도주가 딱 지정되면 그 토지에서는 2학년이 용도주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받도록 규제받습니다. 1학년 힘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2학년을 다시 빼냈어. 빼냈다 그 말을 해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학년만 남았다면 1학년이 그 시킨 대로 토지용을 하면 적법한 토지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있고 2학년인데 그 위에다 또 3학년을 딱 지정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해야 되냐? 3학년. 이렇게. 근데 3학년을 빼버렸어. 해지시켜버렸어. 그러면 이제 2학년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2학년도 해지해서 빼내버렸어. 그러면 1학년이 시킨 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 2학년은 1학년을 향해서 그 토지용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를 할 때 강화도 해버릴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고 이 3학년은 1학년 위에 또 2학년 위에 등장해가지고 1학년이 됐던 2학년을 향해서 바로 강화도 해버릴 수 있고 역시 무엇도 할 수 있냐? 완화도 해버릴 수 있는 것이 3학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오. 이해돼요? 자, 이러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데 먼저 용도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 의의가 나 있죠. 보고 계신가요? 자, 먼저 용도 지역부터 보겠는데 용도 지역의 의의, 용도 지역은 어떤 의미의 제도냐 이거죠. 의의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 용도 지역을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 뭐 지역이 있다. 여기 대전 광시 땅이 있다. 이 땅을 여기 토지단 말이야. 토지. 이 땅에 대하여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바로 이쪽 땅은 주로 주택용으로 쓰세요라고 주거적을 칭해놓고요. 이 땅은 상업용지로 쓰세요라고 상업적을 칭해놓고 이 땅은 공경지로 쓰세요라고 공업적을 칭하고요.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하세요라고 녹적을 지정을 했다 합시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역이라 해요. 이러한 용도지역을 칭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단 말이죠. 아까 저 절차가 거쳐서 이때 이러한 용도지역은 지정할 때 누가 정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칭할 때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약속 국토부 장관이라 하겠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전국의 토지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친구니까 전국에 있는 국토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어. 서울에 있는 땅에다 지정하든 6대 광시가 됐든 제주가 됐든 세종시가 됐든 시군에 있는 땅이 됐든 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누구도 칭할 수 있냐? 시도사도 칭할 수 있죠. 시도사 뜻은 알죠? 이걸 풀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광역자치단체장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바로 저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도사 말하죠. 그네들은 자기 행정구역 내 관할구역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어.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고요? 대도시장. 대도시장 뜻은 알죠? 팔도 산하에 있는 시중 인구 몇만 명, 50만 이상의 도시의 대장을 대도시장을 한다. 그래서 이네들이 법적으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 바로 우리는 여러분 땅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면 바로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용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주택용으로 주로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고 상업지역에 존재하면 상가 건물을 건축 수행해야 되죠. 이렇게 토지용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각각의 지역별로 허용하게 되는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받는 거예요. 주로 주거주택, 주거용 주택, 상업용 건물, 공장용 건물 이렇게 지어서 이용을 하게 된다. 이걸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받는다 그래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때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높이를 제한하자 해서 이런 지역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건폐율과 용률은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이때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그 주어진 하나의 대지 면적 속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을 규제토록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폐율 그랬죠. 건폐율 때 말씀드렸을걸?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을걸요? 그래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랬죠. 이러한 건폐율의 적용을 통해서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인 건축 면적의 규제를 받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층층 열리는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 규모를 규제하고자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용적률로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그랬죠. 이때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지주, 비피는 제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 주차 면적, 그 다음에 피해나 안전구역 면적, 대피 공원화 면적은 그것들의 설치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건축물에 준다면 빼준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용도적을 지정해서 지금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도 제한해서 그래서 토지용 시 바로 공공물의 증리를 도모하고 토지용의 합리화 경제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그래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사익을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이라 보는 거. 이걸 공공문이라고 그래. 그래 공공문이 우선시해서 바로 토지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취지하에 이 용도 지역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용도적은 그런데 바로 중복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예컨대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주거적이다라고 얘네들 칭했어. 그러면 주로 주택용지로 써야 되겠죠. 이 땅은. 근데 여기다 주거적을 지정해 놓고 그에다 중첩해서 공업적이다라고 칭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공업적을 또 중첩해서 칭이라고 부르면 여기 있는 땅 가지고 말이죠. 공장적 주택적 개판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적은 절대 중복 지정을 못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무슨 격으로 결정하는 거냐?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지 도시 군 기본계획이 아니다. 광역 도시계획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군 관리. 자, 그래 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 의에서 키포인트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에서 알아두선 이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적은 서로 중복해서 또 같은 말인데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있다 이렇게 잘 나왔어요. 있다 하면 틀리고 없다. 이때 지정할 때는 아까 무슨 격으로 해서 지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한다. 결정하기까지는 저런 절차를 통해서 한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시험에서는 관리란 말 대신에 기본계획 이렇게 나와요. 그럼 들겠어? 알겠죠?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을 한다?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셔. 51페이지 보면 51페이지 보면은 자, 용도 지역이 나오죠. 용도 지역 구분이 나오는데 자, 이 토지의 쓰임새, 이 땅지자인데 땅의 쓰임새를 용도로 하죠. 쓸 용자니까 땅의 쓰임새를 크게 구분해 나갈 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가 있으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냐? 4개.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죠. 크게 4가지의 용도로 구분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보십시다. 도시적 찾아보고 그 다음에 관리적 찾아보시고 농림적 찾아보시고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크게 오른쪽 페이지까지 크게 보셨나요?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크게 봐야 돼? 좁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 크게. 이 공법을 공부하시려면 크게 놀아야 돼. 크게. 예, 바로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나? 호박이 되고 싶어? 아니면 좁쌀이 되고 싶어? 좁쌀.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호박이고 싶어? 좁쌀이고 싶어? 좁쌀. 둘 다 되고 싶어? 좋아요. 욕심도 많으시네. 이 양다리를 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면 하나 이렇게 소신껏 밀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가면서 안전성을 추구할 것인가? 이걸로 가면서 크게 한번 튀길 것인가? 이건. 그래 호박은 한번 굴러들여도 어떻게 퍽퍽 굴러가잖아요. 좁쌀 굴러볼까? 그 자리에서 계속 굴러봐요. 몇 번 굴러야 호박 한 번 굴러거든. 답 없어요 이거. 답 없어. 그렇죠? 호박 한 번 굴을 때 좁쌀은 한 200번 굴러야 돼. 깨지는 안 해 좁쌀은. 호박은 잘 구르다가 깨지는 수도 있어요. 호박까지 크게 봐야 공법을 빨리 잡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 보십시오. 이렇게. 자, 아무튼 그 전국에 있는 토지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 4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상이 그렇게 해주는데 그게 뭐냐? 이미 했죠. 도시적이다. 그 다음 뭐다? 관리적이다. 그 다음 뭐? 농림적이다. 그 다음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 전 국토 이렇게 남쪽에 있는 국토는 이렇게 생겼다지만 이걸 변형해서 국토다 이렇게 합시다. 국토면 이걸 크게 4가지로 나눈다 그랬지. 이렇게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래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는 국토인 토지를 할 때는 양추로 보존할 것 정하고 다음에는 법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적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도시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는 이 땅은 개발해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땅은 주로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관리적은 보존하되 개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완충지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래 이때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 중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됐거나 밀집이 예상된다. 장래 그런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된 것이 도시역이다 그랬습니다.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뭐한 지역? 밀집해 있는 지역. 밀집해 있다 그 말은 현재. 밀집이 예상된다 그 말은 장래.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역들을 정할 때는 현재의 토지 이용 시스템의 특성뿐만 아니라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까지 종합 고려해서 지역 간 또 균형 발전까지 종합 고려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어. 그래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역이다라고 정해주는 이유는 주로 뭐 하기 위해서? 개발을 허용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 그래서 도시역은 도시로 지정된 땅은 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개발해야 된다. 그래 개발할 때 봐봐요. 주택을 개발할 수도 있고 상가를 공장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거적을 상업적을 공업적을 세 분에서 지어주는 그게예요. 그래서 도시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바로 주택용지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주거적을 또 쪼개주고 또 상업용 상가 건물 개발하도록 상업적으로 쪼개주고 그리고 공장 개발하도록 공업적을 쪼개주는 거예요.
이걸 세분이라고 그래요. 세분. 뭐라고 한다고요? 세분. 그래 도시에 있는 땅은 또 세분을 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셔. 주택, 상가, 공장 개발해라 라고. 개발했는데 이게 사용하면 오래되면 노화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부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비라고 그래. 정비. 뭐라고 한다고요? 정비.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면 보존할 땅도 확보해야 돼. 다 개발하면 삭막해서 못 사니까. 그래서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뭐예요? 녹지지역 이렇게. 그래 이걸 세분 그래. 세분. 알겠죠? 뭐라 한다고요? 세분. 간을 세, 난을 부어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 도시에 있는 땅 중에서도 주거적으로 지정됐다든가 상업적, 공업적으로 지정됐다면 그 땅은 주로 뭐 개발을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이 있고 나서 한참 사용하고 나면 노후 불량식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래 그걸 다시 정비하게 되죠. 그래 정비할 때는 주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셔. 그래 다음에 우리가 정비사업을 공부하는데 정비법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런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로 이적에서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한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은 바로 여기 보셔. 도시역으로도 지정하기 곤란하고 여기 도시역에 인구와 사람이 넘쳐흐르면 그걸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해서 관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농림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하기 좀 그러한 지역. 그래서 이 농림적은 농업과 임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지역, 농림적, 농림업, 농업과 임업을 농림업이라고 그래요. 농림을 진흥시키고 살림을 좀 보존해서 나갈 그런 지역으로서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는 것이 관리기다 이렇게 하셔. 그래 이 관리적은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든가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든가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지한 것이 뭐냐? 관리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겠어. 이해돼요? 따라서 이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을 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 이걸 다시 변형시켜서 자 전국토가 이렇게 딱 하면 도시적 있고 도시적 그다음에 농림적 자연 보존이 있다. 그리고 완충제로서 관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 도시적 근교지역에 있는 관리적이 있을 것이고 농림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이 있을 것이고 자연환경 보존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이 있을 건데 그래서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로 쪼개준다. 세 가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적으로서 제한적 그리고 개발과 이용을 허용함과 동시에 계획적 책임적 관리가 필요한 적은 계획관리기다라고 세분해 쓰고요. 계획관리기다. 그 다음에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은 생산관리기다라고 세분해주고 자연환경 보존적 근처에 있는 땅은 보존관리기다라고 세분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 관리적은 몇 가지로 세분되는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몇 가지로 세분된다고요? 세 가지. 도시적 근교는 무슨 관리적으로? 계획관리적으로. 그래 계획관리적으로. 그리고 농림적 근처는 생산관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적 근처는 보존관리적으로.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관리적은 무엇으로 세분 지정되는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이다. 근데 시험에서는 바로 관리적은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문화관리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관리적은 존재하지도 않거든. 명칭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 공부에 일단. 다 써왔죠. 그래서 숙제를 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주 써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숙제를 안 하고 오시면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이 그래. 공법 들어도 모르겠더라. 하나도 모르겠더라. 입을 딱 닫고 다니셔야 되겠어. 그럴 때는. 자, 그래 이 관리적은 몇 가지로 쓰면 되는가? 세 가지. 이것도 시험 공부. 이거 다 나왔던 것이고 또 이제 금방 관리적의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도시적에 농림적에 자연환경 보존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뭐냐? 그러면 관리적이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해돼요?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림적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역에 속하지 않는 땅에다 칭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다 정하느냐? 바로 농지하고 산지 중에서도 정말 보존성이 센 그릇에다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중에서도 가장 보존해야 할 땅에다 정해놓고 있는 것이 농업진흥지고요. 산지 중에서도 산지관리법상 정말 보존해야 할 산지가 있다면 그것도 보존산이다라고 정해놓고 있는데 바로 이 농림적은 그런 곳에다만 정하는 거예요. 바로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땅하고 그리고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에 따만 정하고 있어요. 알겠죠? 알아두셔야 되겠어. 이미 했지 않습니까? 생각나야 안 나요? 날 거려? 그래, 이것은 도시역에 속한 땅에다 정한다, 속하지 아니하는 땅에다 정한다? 그렇죠. 아까 이런 도시역하고 농림적은 서로 중복성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이라든가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에다 정하고 있다. 뭐 하려고 정하느냐? 바로 농업과 임업, 농립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죠? 이것도 바로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한다 그랬죠? 약자로 차, 수, 해 그리고 그냥 말을 만들어 봅시다. 생문수, 상 줄게 할 때 그래 이 간첩이 있는데 생문수가 있어. 자수해라고 건의해서 상 주겠다라고 자수해 생문수 상이 되겠는데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양 보전, 생태계 보전, 문화재 보전, 상선 보전과 보전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다 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합니다. 그런 책이 무슨 적으로 정하는가? 자연환경 보존이다 이렇게 짝치기가 중요해요. 짝치기. 이렇게 보존을 하겠다 해서 정했던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존적은 더 이상 쓰임새를 쪼개주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도시역과 관리적만 이렇게 세분화가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 이미 숙지하신 분들은 바로 그걸 써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적과 무슨 적은 세분화가 안 된다고요?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존적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때 여기 보시면 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이것도 잘 짝짓해 두셔야겠어. 아까 이 보존관리적은 무슨 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겠다 정하냐? 자연환경 보존적. 생산관리적은 무슨 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겠다 정하느냐? 농림적. 계획관리적은 무슨 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겠다 정하느냐? 도시적. 이것도 짝짓을 해서 봐두시고 자 이때 이 관리적 중에서도 바로 무슨 관리적으로 편입되면 땅값이 올라갈까? 계획관리적. 도시적으로 곧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세분화해서 지정하니까 계획관리적으로 편입된 땅이 좀 비싸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관리적은요.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세 가지 지역 모두 다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몇 층 이하밖에 못 진다고요? 4층 이하. 이 도시역의 일부 땅을 세분화해 놓고 있는 여기 도시역 아까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역을 세분화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이때 녹적도 바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이렇게 하셔요. 몇 층 이하밖에 못 진다고요? 4층 이하. 그래서 이런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그래.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을 아파트라니까 녹지역에 있는 땅에서는 관리적에 있는 땅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뭐 농림적 자연 보존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거는 아파트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셔. 그래. 녹적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관리적은 다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만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들어두십시오. 자, 그래 그 내용이 52페이지까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가로 4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밑에 지정권자는 조금 전 말씀드렸죠.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한다고 그랬죠.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어?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요. 바로 54페이지 용도지역.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우리 토지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토지 으씀세인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행위 제한을 가함에 있어요. 이 땅에 따른 이러한 건축물 시설만 건축해서 유예라라고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가하고자 이걸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행위 제한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바로 54페이지 큰 4번에 용도지역 지정효과 찾았나요? 그래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데 그걸 가로 1번 보면 용도지역 하면 이런 것들 말해 지금 했던 거. 이런 용도지역 안에서는 건축제한이 있게 된다. 그 건축제한은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원칙이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은 국토계획법률 시행령을 말해요. 국토계획법률 시행령. 뭐라고 한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령 그렇죠. 대통령령은 뭐라? 시행령,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의 시행령을 바로 대통령령을 합니다. 그래 동그라미를 보시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줄 거 봐요. 건축물부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까지 줄 거 봐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그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까지 줄 거나요? 그걸 약조로 행위 제한 이렇게 써놔요. 같은 말로 행위 제한. 행위 제한 같은 말로 점 찍고 건축 제한 이렇게. 그래 이러한 이것보로 다 용도지라고 그래요. 이러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가지고 또 중개를 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토지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건축만 건축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건축만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 또 본인이 알고 싶다. 그때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런 각각의 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행위 제한을 알고 싶을 때는 뭘 봐야 되겠어? 건축법을 봐야 되겠어? 국토계법률 시행령을 봐야 되겠어? 국토계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을 들여봐야 되겠죠?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으니까 무슨 법률 시행이라고 그래서 제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의 시행령. 바로 거기에 자세히 규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야, 이 지역에 따른 이러한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라, 시설만 건축해서 유예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 시설을 건축 이용하다 보면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법을 위반해서. 그때는 바로 이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은 처벌받는데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함부로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몇 년 몇 천이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자연환경 보호전적의 땅을 가지고 있어.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있는 땅에다가 법적으로 뭘 해도 될까 이걸 알고 싶어 죽겠어. 그럴 때는 뭘 봐야 되겠어? 대통령령, 국토계법률 시행령 71조에 나오는데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대통령령에 하면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에서는 초등학교하고 바로 농어가 단독택을 건축해서 유인하라고 규정하고 있거든. 여기다 여러분이 그런 용도가 아닌 무슨 공장을 진다든가 그러면 위법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무슨 모텔 진다, 숙박시설 모텔인데 이걸 지면 처벌받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죠? 불법 건축이 되겠죠?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냥 둔다, 법에서 잡아간다. 잡아가는 겁니다. 오셔라 그래요. 검찰청으로. 검찰청 가면 좋아요? 기분 더러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검찰청 가면은 일단 죄 졌으면 감옥 가든가 벌금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기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나마 벌금 나오면 괜찮죠. 돈 못 떼면 되니까. 징역 가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가면 밥은 공짜예요. 근데 가면 동료들이 뒤지게 펴버려요. 6명씩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방에다. 그러면 이미 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유기질서가 있어요. 안에도 대장이 있고 방장이 있고 그래요. 이제 들어온 사람은 뒤지게 맞습니다. 6명 있으면 5명 막 한 대서만 때려봐요. 그러면 5대 날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감옥 가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차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을 때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 우리 법에 보면 넘어가 봐요. 그래 넘어가서 보면 56페이지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 같은 말로 행위자라고 했었죠. 보면 영 71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영은 대통령령 그 말이에요. 시행령 그 말의 약자예요. 영이 무엇의 약자다고요? 대통령령 같은 말로 국토개법률 시행령 이것의 약자예요. 알겠죠? 영 71조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영 몇 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 영은 해석할 때 영 하면 뭐라고? 대통령령 같은 말 뭐라고요?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도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은한 법률의 시행령도 있는데 여기서는 건축법 시행령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은한 법률의 시행령이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은한 법률의 시행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 거기 보면 바로 제1종 전용 주거적 2종 전용 쫙 나와 있죠. 넘어가 보시죠. 쭉 해서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나오냐? 한참 나오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 뒤에 가보면 엄청나죠. 70 이 내용은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70 바로 6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거 21 보면 자연환경 보전장관에서의 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보면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그건 0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0이라고 써봐요. 그 왼쪽 칸이 있고 오른쪽 칸이 있는데 오른쪽 칸이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0 이렇게 써놔. 0. 그래 자연환경 보전장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왼쪽 칸에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오른쪽 칸에 보니까 도시군계획처럼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조례는 어디서 만들어요? 조례에다 따져봐요. 조례는 어디서 만들까? 그래. 바로 지방의회에서 만든다 이렇게 써놔요. 지방의회. 어디서 만든다고요? 지방의회. 그것다 지방의회 썼으면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지방의회 하면은 특광 특특시군 이렇게 써놔요. 특광 특특시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광 특특시군. 몇 개가 나왔어? 6개. 특광 특특시군. 특광 특특시군. 그래 이 조례 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도시하면 여기서는 5개를 생각하면 되겠어. 5개. 몇 가지? 5개. 특광 특특시까지. 군하면 그냥 군. 그래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죠.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례. 그래. 대전광역시 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조례. 그래. 그래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드냐? 지방의회. 알겠죠? 그래 이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의 내용에서 야 이건 건축해도 돼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 상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라도 돼. 알겠죠? 그 지자체에 있는 땅 가지고 중개업을 한다든가 또 건축을 할 때는 조례의 내용까지 파악해야 되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조례의 내용은 몰라두고 왼쪽 칸에 있는 거 0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알도록 하면 돼요. 알겠나요? 0에 그가면 대통령령에 하면 무엇과 무엇만 건축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렇죠. 이 자연환경 보전장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농허가 단독대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조례는 몰라도 된다고 그랬지 제가. 조례는 이제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바로 조례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래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허용을 하고자 할 때도 조례에서는 그 범주에서만 허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75페이지 하다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말 있죠. 그거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 있나요? 그 가부터 아까지 각각 지방의회에서 허용을 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방의회에서 허용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범주를 벗어나서 허용을 시킬 수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나요? 이건 해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허용시킬 수 있다? 조례. 그래.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통해서 야 자연환경 우리
시에 우리 군적에 자연환경 보존적인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이런 걸 허용하겠다 그러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하나 있는 것은 조례에서 허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용하고 있으면 건축할 수 있어. 근데 왼쪽 하나 있는 것은 영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서울에 있는 땅이든 부산에 있던 땅이든 여기 대전에 있든 저 진도에 있든 거제도에 있든 불문하고 왼쪽 하나 있는 것은 자연환경 보존지라면 다 법적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 자연환경 보존성이 세다.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이다. 보존성이 센 땅이라고 그랬죠. 함부로 개발 못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렇지만 이 자연환경 보존역도 우리 국민 중에 농촌, 어촌, 그 자연환경 보존적 어촌, 농촌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 토박이들. 그렇죠? 농사 지면서 또 고기 잡아서 바닷가 근처에서 이런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 의식주. 의는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식도 해결됐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주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록 보존성이 센 자연환경 보존적이지만 주택은 필요하니까 주택은 건축을 허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농가주택, 어가 단독만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농가주택에 어가주택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겁니다. 자녀 있죠? 그 자녀들 중 바로 초등학교를 보내야 할 나이가 되면은 바로 이 지역에서 멀리 있으면 학교 보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들여다보면 보통 7살, 8살밖에 안 되는데 그네들 멀리까지 보내도록 한다면 못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는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 만큼 그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하여서 보존성이 센 자연환경 보존적이지만 초등학교는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 공법을 공부할 때 초등학교는 아주 중요해요. 어떤 개발을 하게 된다. 사람이 들어가 사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해돼요? 초등학교는 아주 중요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정도 나이 되면 자전거 한 대 사주면 중학교 뭘 들여도 날아갔다 와버리거든요. 고등학교 오토바이 사주면 날아갔다 와버립니다. 멀어도. 대학교 이런 데 필요 없습니다. 승용차 사주면 날아갔다 와버리죠. 근데 초등학교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승용차 사줄 수도 없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오토바이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항상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근접지에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요. 일단 나놓고 다시 원점으로 넘어와 봐요. 원점으로 넘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냐면은 아까 용도적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 봐봐요. 51페이지 보면 이 도시역은요. 크게 아까 몇 가지로 쪼갠다고 그랬습니까? 4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뭐다? 녹적.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역은 무엇으로 세분돼서 지느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다. 이걸 세분 칭할 때 봐봐요. 세분 칭할 때 무계획주로 한다, 계획주로 한다. 계획주로. 무슨 계획?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래,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생각해 두시고. 그래, 이제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크게 4가로 세분되지만 이걸 다시 또 세분을 해준다 이렇게 하셔. 다시 세분해 주는 거예요. 다시 세분해줘. 그래, 그 지역은 주택용지로 개발해서 쓰도록 이네들이 지정을 해준 땅인데 주택도 유유상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도 뭐 아파트인 주택도 있고 연립주택인 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인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고 막 그래요. 알겠죠? 그래 여기 주거지라고 해서 여기 땅 주는 아파트 20층짜리 지어버리고 뒤에 있는 땅 주는 단독대 1층짜리 지어놓고 살고 또 옆에 있는 땅 주는 막 아파트 빌딩 올려버린다. 그러면 일조권 침해했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분쟁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이 집 땅은 단독대, 이 집 땅은 막 아파트 건설해서 가지고 있어서 막 아파트 20층 지어버리고 저 뒤에도 아파트 30층 지어버리고 막 포위해버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택 중에서도 단독대만 쫙 지세요. 여기는 다세대만 쫙 지세요. 여기는 10대만 쫙 지세요. 여기는 15층 아파트 단지 만드세요. 30층 아파트 단지 만드세요. 이렇게 이용하도록 다시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에 쪼개주는 겁니다. 이 땅 쓰임새를. 그걸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